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각에서 나오는 침체 시나리오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골디락스로 가는 그 어려운 길을 통과할 것인가? 이건 미국 그리고 한국에 투자하는 우리 모두의 1순위 관심사일 겁니다.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일단은 시장 금리 레벨을 결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연준의 위원들 결정을 움직일 것이고, 환율을 움직일 것이고, 결국은 나스닥과 코스닥, 코스피에 전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소비가 GDP 70%를 차지하는 나라고, 따라서 경기의 추는 소비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소비의 축은 소위 말해 초과 저축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뿌려서 그 남은 돈이 가게 일반에 퍼졌던 돈이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서 가게가 소비를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당초 일각의 예측에서는 올해 3분기 정도면 초과 저축의 씨가 마른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최신 데이터와 이를 분석한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초과 저축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8개월가량은 더 미국 가게가 안정적인 소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비가 경기 하방을 막아준다면 미국 경제가 급격한 침체로 들어가기는 힘들고, 이는 또한 내년 6월부터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에 돌입한다는 시장의 지배적인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 방금 나온 샌프란 연은의 자료인데요.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이죠. 자료는 압축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제시합니다. 종합적인 데이터의 어떤 개정 결과 미국 경제에는 과거에 추정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초과 저축이 남아있다. 그 초과 저축은 2024년 상반기까지 남아있을 것 같다. 계속해서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초과 저축은 2023년 3분기까지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하지만 최신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상황이 좀 바뀌었더라. 1차로 미국 경제분석국 경제 데이터에 대한 종합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초과 저축에 대한 추정을 크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샌프란 연은이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죠. 그 결과 최신 추정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가계는 아직까지도 무려 4,300억 달러의 누적 초과 저축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초과 저축은 24년 상반기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런 그래프에 담겨 있죠. 더 높은 초과 저축이 경제에 남아있는 상황, 아직까지도 견조하게 소비에 쓸 돈이 남아있는 상황을 그래프 하나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소비할 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경제가 쉽게 침체로 빠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겠고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1% 초반대까지 전망이 되다가 다시 GDP 나우가 전망치를 2% 초반대로 올렸습니다. 이걸 보는 시장 참가자들은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단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일 텐데요. 소비가 탄탄한 상황에서 연준은 쉽게 기준금리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쉽게 인상도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죠.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다면 그건 아마 오랫동안 지금 금리를 유지하는 게 유일할 답일 겁니다. 지금의 금리 수준은 파월조차도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아주 최신 데이터로는 좀 숨통을 틔우는 변수가 있었죠. 장기금리의 빠른 하락입니다. 특히 오늘은 10년물 국채 400억 달러 입찰이 비교적 잘 팔리면서 10년물 금리가 한때 4.5%를 깨고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장기금리 상승이 실질적인 금리 인상 효과를 냈었던 상황이고, 그에 따른 부담이 있었던 상황에서 꺾이기 시작한 장기금리는 분명히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10년물 금리에 민감하게 돌아가는 모기지 금리는 한 주 만에 무려 0.25%포인트 떨어지면서 1년 내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3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7.61%를 기록해서 전주 7.86 대비 하락한 것인데요.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모기지 신청 건수도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기에 강해진 미국 경제 경쟁력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 단기금리는 다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때 수급 불균형의 투기적 포지션까지 보이며 급등했던 장기금리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가파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붙어서 역전해서 턱 밑까지 갔던 장단기 금리 역전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가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다시 갭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뉴스에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는 빌 에크먼이 30년물 5.5% 간다고 숏을 치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뺏긴 바가 있고요. 이번에는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30년 만기 미국 국채가 연준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주식시장 수익률을
능가할 것이다. 금리 인상 휴지기에는 채권과 주식이 가치 랠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주식보다는 30년 만기 국채가 최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30년 물이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장기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내년 이게 최고의 효자 상품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장기물 금리는 결국 경제 성장에 수렴을 하기에 그리고 침체가 오는 분위기에 수렴을 하기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초과 저축이 마르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에 이렇게 급하게 내려온 장기물 금리가 지금 속도로 더 가파르게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겪었던 SBB 파산에 준하는 충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은 언제나 제 판단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실 겁니다. 오늘 브랜베어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